그만할래. 아이고.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언제쯤 통일이 될까? 박수 쳐. 안 치냐? 아 됐어. 피곤해.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3편.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이는 네이버에 키워드가 만들어졌는데 어쩌다 보험 설계사는 이제 슬슬 만들어야겠지?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치니까 누구야? 어쩌다 그거 누구야? 텔미. 소희. 아니야. 걔 저기 뭐야 싸이 뮤직비디오에 나와갖고 춤추던 뭐야 걔 나오는 밴드잖아. 아 브라운. 그래 아이드 브라운 걸스. 아이드 걸스 그거잖아. 어쩌다 그래. 그러네. 그게 먼저 나오더라고. 브라이언 아이드 걸스의 어떤 브랜드 밸류가 싸이의 뮤직비디오 나오는 애로 전락한 거야? 그거보다 못한 거야? 아 그럼 싸이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뭐 나오는 애지 뭐 브라운. 자 뭐 그 일단 댓글 저희 지난 편 동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댓글부터 뭐 짚고 넘어갈게요. 뭐였냐면 지난 방송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할 경우에 특정 시점이 되면 적금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환급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보시는 분들 다 이름이 있으니까 손진호님 이 실명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최고로 감사. 이 사람 VIP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 댓글 달아놓은 퀄리티도 뭐 낮지 않아. 높아. 높아. 아시는 분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흥국이 컨셉을 좀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공시이율 부분에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변동이율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제가 달았는데 공시이율 부분은 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행복마술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최저보증이율에 관련되는 내용이었죠. 네. 답변해주세요. 첫 번째 거. 알겠습니다.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라는 말은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리죠. 왜냐면 어떤 특정 시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멀리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율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변동이율이기에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이율이 공시율도 있는데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흥국화재라고 뭐 H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흥국화재 그 질병장애 이 보험을 보면 예정이율입니다. 그래서 공시율보다 높을 때는 공시율을 주지만 예정 공시율보다 낮고 아무리 떨어져도 예정이율로 최소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공시율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최저 보증이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차이도 훨씬 더 크고 확정적으로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정이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여기 가입설계서에 나온 대로 해. 알겠습니다. 최저보증이율과 네, 가입 설계서를 보면 요게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해자급금에 이제 적용이율이라고 나오는데 공시율하고 평균 공시율이 나옵니다. 야 네. 저기서 찍으면 이렇게 요 정도 보면 다 보여. 내가 10,000원으로 땡겨줄까? 알았어, 좀 해줘. 좀 땡겨주세요. 자, 어쨌든 아니 이거는 설계서 보면 되잖아. 흥국화재 없으면 자기네 회사 거 보면 되지. 뭐 뭐야? 죄송해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시율이 우측에 있고 좌측에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있는데 최저 보증이율은 무조건 주는 돈입니다. 무조건. 그 무조건 주는 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20살짜리 96년생 여자를 기점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70년이 지났을 때 너 눈 나쁘냐? 좋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내리고 얼굴을 보이고 해. 그럴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얼굴보다 종이가 더 나을 수 있어. 백지잖아 씨 저쪽에. 그럴까? 자, 나 오늘 감기 몸살이 되게 아파. 오늘은 좀 릴렉스하게. 자, 어쨌든 70년 뒤에 90세가 되면
환급률이 최대 384%까지 뭐일 때? 최저 보증이율일 때? 최저 보증이율일 때 확정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공시율 적용률로 갔었을 때는 역시 그냥 최저 384. 보증이율로 얘기해. 네, 최저 보증률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제로 금리가 갈 거, 1% 미만의 금리가 갈 거라고 90년 안에는, 90세 안에, 70년 안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난 반대지만 반대. 난 반대지만 이것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케이. 최저 보증이율로 간다는 얘기는 이자가 더 낮아져도 최저 보증이율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적금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사 공시이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던 간에 적금보다는 특정 시점에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설계해 놓은 걸 보면 70년 뭐 지나면은 70년이 지날 필요도 없어. 60년, 50년 이때부터 이미 50년 시기 때부터 이미 300%가 넘어가요. 환급률이 넘어가. 확정적으로는 최저 보증. 아까 보니까 대략 뽑아보니까 10년 적금을 넣고 그거를 50년, 60년 예금을 돌렸나? 아까 60년 예금을 돌렸을 때 약 2배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나입한다고 봤을 때 했었을 때. 1.5%든 2%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좀 들어가더라. 복리로 굴렸을 때 적금,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적금으로 돌리고 이율 넣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멈추고 복리로 예금을 돌렸는데 똑같이 봤을 때 한 200%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80%에서 300% 구간이 나오니까 예적금보다 현재 이율로 봤을 때 예적금보다 높게 나오는 게 확실해요. 그죠? 추가로 더 할 얘기. 네네. 추가로 더 할 얘기는 그 다음 질문에서 최소 금액으로 흥국카드 하나선보 둘 중에 보장보험료만 넣고 적립보험료를 최소함으로써 환급금을 위한 적립보험료와 더불어 생명보험세 추가납입을 통한 보험료 납입이 더 나은 장기 노후 자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잠깐. 뭐야?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 해? 먼저 얘기하고 추가 설명하는 게 형이 맞는 거야. 아니 추가 설명 아니야 이거. 그러면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까. 딴지야. 자, 딴지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품을 직접 설계를 해보면 차이가 나는 게. 방송 찍는 중에 임마 여자 아니, 영상 아니 뭐야? 왜안 멈춰? 왜안 멈춰? 내 대출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왜 나 얘기할래.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자, 20살 여자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을 때 10년 납하고 20년 납 두 개를 해봤습니다. 10년 납으로 했었을 때는 309,562원이 최소로 든 거예요. 최소로. 그 다음에 몇 세 만기인지. 110세 만기. 네. 10년 납 110세 만기 최소로 는 게 309,000원. 그 다음에 10년 납 110세 만기 최대한 100%로 했었을 때 35만원. 차액이 약 42,000원 정도 납니다. 그리고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니까. 들으라고 좀.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는 족같아서 진짜. 들어줘. 오늘 저주의 같이 하네.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는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는 18만 1,000원이 환급률을 1%로 했었을 때, 최소로 했었을 때고 100%로 했었을 때 21만 원입니다. 약 2만 9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진우 님이 얘기를 했었던 적립보험료를 최소와 최대로 했었을 때 이 차액이 3만원과 4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0년 납으로 했었을 때는 약 4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 해봐야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차이를 추가 납입으로 진행을 해서 굴려도 생각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첫째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을 100%로 계약을 하지 않고 최소 보증이율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적립금을 1%로 하는 구간으로 실제로 계약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100%로 하는 게, 지금 10년 납자료를 먼저 보면 10년을 하게 되면 100%로 했었을 때 35만 1,000원은 총 납입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인데 70년이 지났어요. 최고 구간을 보면 약 1억 5천 정도, 356% 최대 최저 보증 이율입니다. 이거는 얘 공시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적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적립을 100%로 하지 않고 제로 1%로 했었을 때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최대 지급 구간을 보면 70년 뒤에 보면 1억 4,200, 384% 환급률이에요. 물론 돈으로 보면 1억 5천인 구간이 적립구간이 높은 구간이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356%보다 384%를 더 주는 이 구간이 더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5만 1,000원 100%로 해서 이것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30만 9,562원으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90세가 돼서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질병의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18개 기간 제가 말씀드렸죠. 5천만 원에 곱하기를 해서 받는 구간을 다 받고 얘는 얘대로 다 받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적금보다 높은 거 플러스 보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최저 3.8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도 되고 해약하셔서 이걸 받으셔도 되고 하는 구간에 대한 선택지고 그 다음에 20년 납을 했었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설계를 해보시면 납입하는 금액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100% 구간이 돈을 받는 건 더 많지만 내는 돈 대비 해지환급금 구간으로 보면 오히려 적립금을 1%로 해서 나중에 환급형이 아니고 소멸형으로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어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제 아들도 실제적으로 10년 납 아이는 110세 만기가 안 돼요. 100세 만기까지밖에 안 돼서 제 아이는 10년 납 100세 만기 그 다음에 환급률 0%로 해서 가입해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 요거를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이 차액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 3, 4만 원도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10년 동안 납입한 돈을 다시 예금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면 제가 봤었을 때 1%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연봉리로 굴린다 하더라도 찾고 넣고 해서 연봉리로 굴린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원금보다 2배수가 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요거까지 할게요. 뭐 이미 다 못 알아들어. 니네 중에 알아듣냐 지금 하는 얘기? 수치가? 뭐 수치?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정리 한번 해주면 되지. 나 변액으로 넣을래? 70년 넘고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는 표로 예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최저 보증 이율로 했었을 때 요거는 이제 어른인 경우하고 이게 어린이인 경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했었던 부분하고 제가 얘기했던 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으로 했었을 때 20년 납으로 했었을 때 35년 뒤에 회자급금이 어른 24세 여자 기준으로 24세 여자 기준으로는 2,200만 원 정도를 확정적으로 더 주고 아이 같은 경우는 S생명보다 8,800만 원 정도를 확정적으로 더 준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근데 지금 자료가 아니고 201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참 예전에 했었을 때 지금 자료하고 차이는 있지만 연금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저보증 이율과 연금과 손해보험의 최저보장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를 보면 실제적으로 적금을 했었을 때 1% 이하로 왜냐면 지금은 2%대지만 1% 평균치로 봐서 1% 이하로 했었을 때를 보면 가장 높다라고 정리를 일단 할게요. 끝났냐? 네, 끝났어요. 어쨌든 근데 저 상품만 저렇게 주는 거야? 다른 상품은 안 되는 거야? 네. 왜냐면 질병의장의 79% 이하의 특약이 예정률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실제적으로 예정률이 3.75일 때, 3.5일 때, 3.25일 때 조금 더 낮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력적이긴 하다. 네. 예전엔 더 했고. 자, 뭐 길게 들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이 답변에 그렇게 될 경우 질병 후유장애는 최소 금액으로 한국이나 한화에 넣고 보장보험료만 넣고 적립보험료는 최소화함으로써 환급금을 위한 적립보험료와 더불어 생명사의 추가 납입 보험료 납입이 더 나은 장기 노후 자금이 됩니다. 맞아요. 그 얘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요렇게도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 놓치시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이해했을 거예요, 이분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이해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방송으로 보면 김재국 본부장님도 이해할 거예요. 지금 옆으로 봐서 그래, 옆으로. 그런 거 같아. 그치? 그래. 나 자기 전에 좀 보거든 요새.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구나. 봐야 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환급료를 최소로 하는 0%로 소멸형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100% 환급형으로 가입하는데 환급하는 생명보험과 다르게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은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다 적립이 되지 않고 일부 적금보다 낮아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 100%와 소멸형의 차익분 4만원이든 3만원이든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환급료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아까 뭐 크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뭐 500 얼마에서 더블 되는 거 보니까 한 2, 300 차이 날 것 같아. 그지? 아까 따져보니까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손진우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생명보험의 추가 납입 부분에는 이제 수수료가 거의 안 빠지니까 추가 납입하는 형태로 가니까 최고하고는 다르니까 적립보험료 사업비.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그 추가 납입 형태로 해서 손진우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더 좋은 컨셉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우리 마술사, 행복마술사 최진환 본부장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너씨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종신보험 10만원에 실손 넣어서 네. 10만원짜리 보험하고 네. 그 손해보험 10만원짜리하고 실손이 들어간 거야. 너 못 팔 거야. 수수료 차이 2배 가까이다. 어떤 게 2배가 높아요? 생명보험이 높지. 정신. 종신으로 지금 그치? 네. 왜? 고객한테는 손해보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아.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 수수료도 그렇고 방금 종신이랑 실비랑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버벅거리지 마. 아까 먹고 살아야 그래서 이거 적립보험료 많이 넣어서 4만원 더 넣으면 난 500% 이상 더 나오니까 4, 5, 20 몇십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난 그래서 적립형으로 팔겠다.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앞쪽에서 너무 장황하게 근데 얘기하는 저는 바람에 멘붕이 됐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형 안 팔고 말씀하신 건 맞는데 현실에서가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현실도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얘기는 이제 개념에 따라 다른데 그 마술사 할 수는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지만 뭐 흥국생명 같은데 적립보험료 4만 원씩 딱 걸어놓으면 매월 그냥 자동 이체돼.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손진우님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고 밑에 얘기한 거는 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팔 수 있고 적립형으로도 팔 수 있다. 근데 이제 4만 원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 적금 예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몇백이라도 더 나은 장기 노후 자금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이자율은 최소 보증이율이 높은 건 확실한데 이 이자가 은행의 이자하고는 똑같진 않아요. 사업비가 빠지니까. 그래서 이 은행의 이자와는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보증이율로 특정 구간에서는 은행으로 적금 넣고 예금 돌리면 약 200에서 250%가량 되는데 얘는 300%가 훌쩍 넘어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간에 환급료를 높게 받고 그 전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후유장애를 또 5천만 원가량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뭐 너무 단적으로 수치로만 계산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여기까지 대략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한테 명함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커피 쿠폰. 이분 리크루팅 해야겠어. 소속이 지금 어디시지? 그러니까 명함 하나 보내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별다방이든 콩다방이든 뭐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는 자 커피 한잔 하세요. 댓글 답변하는데 시간을 좀 이제 보냈고 자 이번 우리 3월 달인데 지금 처음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월 달에 그거 한번 찍었어. 3월 초에? 뭐야 뭐냐 그 절판하는 달인데 절판 이슈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온라인 조용해요? 나 요즘 부장성을 안 해서 모르겠네. 아 그래? 즉시는 방문해서 부장성을 해서 안 해서 뭐. 빅포 생명보험 빅포는 예정액을 떨군다고 얘기했죠. 뭐 자율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막 요번 달에 열심히 팔아야지 근데 말이야. 막 이런 그림들이 제가 막 돌아다니고. 물어보니까 빅4 외에도 저기 생보 중소형도 예정률 낮출 것 같아 물어보니까. 낮추겠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은행 지금 한국은행이 이율을 올렸어야 현행 유지가 되는데 올리지 않고 지금 유지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FOMC도 또 동결됐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질 게 확실할 것 같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은 뭐에 영향이 있어요, 일반이?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은 환급률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급률? 그건 그리고 그치.
예정이율은 이제 보험사가 이걸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굴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그게 예정. 어느 정도 예정이다. 어느 정도 돈을 수익을 낼 예정이다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려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저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율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저지난주에 전주 갔을 때 이거 갖고도 되게 많이 그 얘기를 했거든. 나 우리 전주 가기 전에 찍었지? 네. 전주 때문에 지난주 쉬었잖아. 그렇지. 전주 제가 일주일 가 있는 동안에 전주 가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많이 이제 했었는데, 자, 우리가 가입 설계서상에 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고, 적용 이율 중에 공시 이율, 그리고 뭐 이제 뭐가 있지? 표준 이율이 또 있지. 표준 이율이 있고 예정 이율이 있어. 예정 이율이 뭐야? 다시 얘기해봐. 핸드폰 열어. 예정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날 거다. 그치? 네. 예정에서 보험사가 그 돈을 받아서 굴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예정이 된다. 그게 예정 이율이에요. 예정 이율. 그럼 공시 이율은 뭐야? 설명해봐. 지금 나 예정이율 하나 잠깐 쉽게 좀 더 쉽게 설명할게. 더 쉽게? 준비했어. 자,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예를 들어서 암 튀었어, 진단비 이제.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0,0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험료를 측정을 했는데 이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부분이랑 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보험사의 수익이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이 보험료는 10,000원을 갈 테지만은 이게 하락을 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 때 10,000원의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더 어려운데? 그래? 더 어려워. 죄송합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뭐 채권도 봐야 되고 뭐 국채도 봐야 되고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설명할 때 예정이율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예정이율이 낮아진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쉽게. 왜냐면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그 돈 받아서 돈 굴려서 그만큼 굴릴 이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최소 보증 이율이죠. 최소 보증, 좀 전에 그 얘기 안 했지. 공시 이율 뭐냐고 물어봤잖아. 공시를 근데 내가 예정이율 설명을 했지. 공시를 설명해봐. 예전에는 예정이율하고 공시율에서 쉽게.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좀 말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거는 쉽게 설명이 안 돼.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전! 네. 제가 고객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 오늘 차게 치겠는데? 잘 바꾸잖아. 야, 거기 다 맞추면 어떡해. 아프다고 오늘. 나랑 바꿔. 몸살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정이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험회사가 지금 시작이 돼서 쭉 역사적으로 쭉 지금까지 왔었을 때, 보험회사가 예전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모두 예정이율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지환급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정이율로 확정적으로 주기로 했던 돈이 너무 많이 보험회사가 줘야 되니까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 2형, 3형, 4형 해서 이전 거 해지하고 다시 갈아태우면서 제도를 중간에 바꿉니다. 그게 나온 게 공시율이에요. 왜냐하면 예정이율은 처음에 약속된 금액을 나중에 주지만 공시율은 계속 모여져 있는 돈을 매달 자, 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율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야. 처음부터. 이율 얘기 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야. 이율 얘기 해봅시다 해서 끝내. 뭘 자꾸 처음부터 다시 가지. 그래야 재밌어. 저한테 예정이율이 뭐냐고 물어볼 거죠? 너한테 예정이율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예상되는 그 이유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지금 공부 좀 했네. 열심히 공부 좀 했네. 아이 즐거워라. 자,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알아야 될 이율이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이율, 그리고 표준이율, 그리고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손해보험사는 뭐 공시이율이 아니라 뭐 평균 공시이율 뭐 있다고 얘기를 또 적어놓고 되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결국에 그 예정이율이라는 거는 이제 4월달에 보험료가 예정이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예정이율이 뭐기 때문에? 예측되는 수익률을 보험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굴려서 몇 프로의 수익을 낼 것인가를 예정하는 걸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춰야만 경쟁력이 생기잖아. 그죠? 보험료를 낮춰야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투자를 많이 잘해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빡빡 우겼어. 그래서 예정이율을 서로 경쟁하면서 올렸다고. 그러면 예정이율로 인해서 예정이율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는 낮아지고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보면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얘네가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 네. 그 금액들이 이제 예정이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에 따라서 변동이 된단 말이지. 네. 근데 보험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제 보험사 그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적 자금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투입을 해야 돼서 금융감독원이 야 예정이율 자꾸 낮추지 마. 아 자꾸 올리지 마. 자꾸 올리지 마. 니네 자꾸 이렇게 올리지 마. 니네 올려서 경쟁하면 그 공적 자금 투입해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올리지 마라고 정한 게 표준이율이야. 이게 표준이율이야. 그래서 표준이율 이상으로 야 니네 예정이율 올리지 마 이렇게 돼. 표준이율이 공시이율이에요?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야? 공시율 설명해줘 쉽게. 자, 공시율은 이제 보험사에서 그 고객들한테 받은 자금을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 내는 부분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만큼 수익이 났다 해서 그게 이제 공시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공시율을 뭐 하면은 뭐 보험사들이 수익을 낸 걸 보험 개발원에 모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한 논리지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김정은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인 거지. 그게 뭐야? 투자해서 이 정도로 나온다.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이 공시율이 되는 거죠. 공시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공시율을 보험사가 그걸 굴릴 때 국채에도 넣고 뭐 어디도 넣고 넣지만 보험사는 나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이렇게 따로 보험사마다 공시이율은 좀 다르겠네요. 2011년에 공시율이 몇 %였는데 날 연다고 월 써있잖아. 매월 공시되거든. 5%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랬었던 적이 공시이율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돼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 수익을 냈어 이렇게 그냥 공시하는 거야. 공시하는 이율. 이게 공시이율이고 최저 보증이율은 그럼 뭐야? 설명 좀 해줘봐. 최저 보증률은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이만큼은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율입니다. 이 이율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율은. 무조건. 자 그러면 최저 보증이율이 3%인 회사와 최저 보증이율이 2.5%인 회사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야? 최저 보증이율이 3%인 회사. 최저 보증이율이 2.5%인 회사. 3%가 좋죠. 왜? 이율은 떨어져도 3%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김재훈 본부장님. 자, 보험사마다 사업비가 다 틀리고 공시율이라는 게 다 틀린데요. 여기서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가입 설계서에 보는 뭐 공시율이라든가 최저 보증이율은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어느 시점, 즉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찾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내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입 설계서 나와 있는 해지 환급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유를 보고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그 상품이 좋은 게 아니라 해지환급률을 보고 보험사별로 비교를 하셔서 해지환급률이 높은 상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진환 본부장이 열심히 준비해온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보면 여기에 지금 최저 보증 이율이 몇 프로인지는 안 나왔지만 이게 환급률이 뭐 250%, 300% 이렇게 나온 구간이 있단 말이지. 근데 때로는 요즘에 보험 설계사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 그 이율 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이율 갖고 판매를 하는데 이율 갖고 판매하면 이제 더 높게 일반인들은 받아들이지만 결국에 환급금을 보면 차이가 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매트라이프야. 매트라이프는 똑같은 7%의 수익을 다른 회사랑 수익을 낸다고 보면 변액이요? 환급률이 낮아. 매트는.
그래서 매트는 괄호 열고 뭐 다른 걸 또 빼놓잖아요. 빼고 뭐 5.5, 매트라이프가 6.7 이렇게. 기존의 타 회사의 변액, 특히 국내사보다는 스스로가 사업비가 좀 높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데 아니 거기서 끊으면 안 돼. 대신 운영을 잘하는 거야. 제가 매트를 잘 파는 이유는 사업비의 그 차익보다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매트를 하면 이게 그렇게 끊는 게 어딨나 사람이. 인위적인 조작과 편집을 하면 안 돼. 너씨 매트라이프 뿌락지야? 아 뿌락진 아니지 출신 플러스 앞으로도 매트를 좋아하고 제가 VUA를 변액을 인정하는 두 개의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또 이어가요? 매트라이프가 그래서 그럼 그런 고현한테 얘기해요. 사업비 제일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말들이 우리가 말들이 추천하는 많으니까 매트가 밑에 이제 이유를 하나 7%에는 해놨는데 실제 이유는 몇 프로다라고 과로를 본 적 해놨다. 있어요,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험회사들도 삼성생명이나 뭐 교보 이런데 교보는 좀 나은 편인데 삼성생명에서 전화 올라나? 볼수 있어. S사 그럼 S사. S사는 보증이율이 3%인데 다른 똑같은 회사와 3%를 비교를 하면 황금률이 그러니까 황금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율이라 할지라도 보험사마다 환급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황금률이 어디가 높다 나쁘다 공시율이 우리가 높은데 오 우리가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GA에 계신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사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 회사와 연애만 해라. 신뢰를 보내는 건 좋은데 결혼하지 말아라. 상품은 계속 돈다. 예쁜 여자, 예쁜 남자는 계속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매몰되지 마시고 황금률에 대한 황금률이 아니지 황금금 예정. 그치. 황금률이지. 환급률도 맞는 맞죠? 말이고 환급금도 맞는 말이고. 최소 보증 이율. 그러니까 같은 이율이지, 조건으로 이율. 하면 다시 이율. 공시이율이나 뭐 최저 보증 이율이나 나와 있는 이율의 높낮이에 매몰되지 마라.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예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표를 보면 같은 이율, 예를 들어 똑같은 이율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최저 보증이율이 2%고 5년 이후는 1.75고 10년 이후는 1%다. 이렇게 똑같은 최저 보증이율과 똑같은 예정이율과 똑같은 공시율로 했는 회사도 아까 김정무 부장 얘기한 대로 해지환급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해지환급이 오히려 가끔씩은 최저 보증률이 더 낮은데도 해지환급이 더 높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비에 대한 구조고 운영에 대한 묘가 다르니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관심이 있는 아까 연애하고 싶은 몇 개 근데 양다리, 쓰리다리, 포다리인데 그러면? 상관없어. 상관없대요. 능력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가 3개에서 5개다. 그럼 그 3개에서 5개를 따로 V자 체크해서 그 회사만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40개 회사, 생선보 회사를 모두 다 넣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협회에서 같은 조건으로 설정해 놓은 기간별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여러분이 엑셀을 편집해서 얼마든지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만나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좀 그 주눅 드는 듯한 느낌 또는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어서 고객이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런 값도 할 것 같아. 그냥. 형만 할까? 형만 할까?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흥국 얘기를 하다가 최저 보증 이율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거 낮은 건 중요하지 않고 최저 보증 이율에 나와 있는 안 중요하진 않고. 더 중요하고. 금액으로 어디가 더 높은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 흥국은 최저 보증 이율로 봤을 때 금액이 조금 더 높다 뭐 그런 얘기였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객이 이 표준 이율은 뭐고 뭐 공시율은 뭐고 최저 보증 이율은 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힘들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고객이 있어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율과 공시율과 표준 이율이 이율은 다 틀린데 환급금이 다 같아. 종신보험이 종신보험. 연금 말고 종신보험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근데 얘는 왜 이율이 다른데 뒤에 보면 그 최소 보증 이율 1.5%, 뭐 공시이율 뭐 2.3%, 표준 이율 2.35% 이렇게 했는데 왜 다 똑같은 거야? 야 이거 뭐야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이율은 그렇게 갖다 놓고 금감원이 야 이거 이상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저 보증 이율을 주겠다고 그냥 예시표에 맞춰놓은 거야. 왁구를 잡아놓은 거야.
근데 때에 따라서 세 개가 같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똑같이 설계서 갖다 놓고 봐. 흥국은 1.5%고 우린 2%야. 개소리 하지 말고 환급 급을 보는 얘기지. 최종. 나 처음 알았어. 그럼 네가 일반인인데 알면 안 돼. 자, 다시. 처음 알았어. 네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 뭘 질문을 해야 되면 이거 다 알아야 FC 할 수 있나요? 그럼 나 안 할래요. 계속 일반인 할래요. 이렇게. 자, 설명해봐. 예정률이 뭐야? 쉽게. 쉽게 예정이율은 우리 회사가 이 정도는 너한테 줄 수 있다. 이율. 이자를. 똑바로 다시 하시라고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다시 우리 해야겠는데? 회사 예상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는 야, 35 30분 다시 가봐. 씨. 다시 대감게? 예정되는 이율 말 그대로. 너 헷갈릴 수 있어. 다시 봐라. 네. 그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좀 오늘 이제 본 주제 들어가네. 그지 본 주제. 대박. 뭐 이거 중간에 편집하고 하면 몇 분 안 됐을 거야. 아하. 꽤 된 것 같아. 이제 오늘 이제 본 주제로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얘기를 한 번씩 건드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넘어간 건데 오늘은 CI 보험하고 변액 보험에서 굵직굵직하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요. 굵직굵직하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러니까 굵직굵직하지만 다른 것에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굵직하게. 예를 들어 CI 보험을 먼저 얘기할 건데 CI 보험하고 변액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가지고 졸라 싸우겠지 또 니네 둘은. 근데 나 아까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진짜 CI가 좋아요, GI가 좋아요라는 부분이랑 GI. 일반이 좋아요, 변액이 좋아요 물어보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 GI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유격대. GI 유격대 그 79년, 77년, 78년 이때 GI 유격대 저 쬐끄만 거 있었잖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런 연배에 계시는 분들은 GI 유격대라는 장난감이 있었던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면 GI 하면 조가 생각나. GI 조. 이병이죠. 요즘 저기 마니에 유선에서 아니에요? GI죠. 자꾸 하더라고. GI 조를. 넌 GI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CI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CI는 이제 중대한 질병, 크리티컬 일리언스. 조용히 해봐. 뭐 하라네. CI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CI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CI보다는 이게 낫지 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매트라이프의 미변종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매트에는 CI가 없나요? 매트에는 CI를 나쁜 보험으로 봐. 그래서 CI보다 더 좋은 GI 보험을 팔아. 매트는 GI는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매트는 CI가 없고 GI가 되니까. CI 보험이 그래서 매트는 같은 생명보험사인데도 존나 나쁜 새끼들이야. 제가 매트를 매트는 안 들어가서 모두 다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기는 하지. 설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보편적으로. 왜냐면 그들도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좋아. 근데 대부분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CI가 좋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CI가 좋다고 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지급이잖아요. 네.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살았을 때 중대한 질병이 나왔으면 받자. 그러니까 그러면 매트라이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그러면 선지급이 중요하다면 중대한에서 받지 말고 일반도 받자. 제너럴이에요. 크리티컬 일리너스가 아니고 제너럴 일리너스인데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80% 선지급 해주는 거야. 안 해줘. 제네럴 제네럴.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작년 걸리는데 80% 다시 좀 들으라고. 안 해준다. 중대한 암이 아니고 암이면 주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 급성 심근경색이면 주고,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이면 주자. 이게 이제 미변종. 그러니까 뭘 줄임말이야 미변. 미리 받는 변액 종신보험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80%를 똑같이 50% 80% 선택할 수 근데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들으라 그러잖아 아까. 생보의 아니 매트보다는 적절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 형이랑 달라. 무조건 끝이 아니야. 매트의 매트보다는 네. 손보에 있는 설계사분들이 네. CI를 많이 깨죠. 그렇죠. 그거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현재는 주위에 있으니까 손해보험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얘기하자. 아직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라고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자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자꾸 CI를 깨잖아. 그렇죠. 깰 수밖에 근데 없어요. 매트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우린 CI 안 팔아? 우린 GI 팔아. 그러면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멘붕이 돼. 아니야 멘붕 안 돼. 아니야. 더 치고 들어와. 아니 GI 모른다니까. GI 들어봤어? 나 오늘 지하철 처음 지하이 좀 봤어. 본다니까 나. 어, GI 모른다니까. 걔가 지하이 좋아한다니까. 아, 왜냐면 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GI가 많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GI라는 말을 모른다니까. 이 보험 CI 보험 아니라 GI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보 설계사들이 멘붕이 와. 이게 뭐지? GI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보에서 주로 깼던 게 중대안이 붙어주지 않냐. 암 자체가 중대안인데 왜 또 중대안을 해서 조건을 또 거냐. 그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손보스 설계사분들이 매트에 있는 그 GI 상품 암보험을 쉽게 깨죠. 왜? 여성암이 이제 일반암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여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매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보험사는 전부 다 일반암이 네. 아니니까 매트가 그나마 가장 늦게 바뀐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 그건 의미 없어요. 지금 바뀌었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바뀌어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손해보험도 남녀 생식기함이 소외감을 빠져있는 줄 알아요. 왜? 그러게 그렇게 많아. 많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처음에 ING에 있다가 메트라이프 있다가 GA로 딱 와서 놀라웠던 게 손해보험 안 빠졌더라고. 그리고 곧 빠질 거래. 안 빠지더라고. 아직도 빠진 담보가 하나 나왔지. 있어요. 담보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암투 아니야. 일반암을 선택하고 그 소액암에 일반 그러니까 설계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기본 담보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안 빠진 걸로 일단은 뭐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GI의 장점은 4만 보장금을 넣으면서 선지급을 최대 80%로 받을 수 있고 한도를 1억 2,500 혹은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천이나 2천 혹은 5천 정도까지가 최대 금액이라면 한 회사 GA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사도 있으니까. 근데요. 그 암진단비 2를 넣으면은 5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암진단비 어차피 그 암진단비 2를 넣으면 5천 이상인데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1억 2,500, 1억 5천까지는 안 들어가요. 일반암이. 야 일반인 네. CI 보험 설명해봐. CI 보험은 이 새끼들 초등 복잡해서 안 그랬어. 일반인 이거 설명해봐. 정말 중대해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좀 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보험인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어? 의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CI에서 실제적으로 중대한이 걸렸으면 미리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중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암하고 암 자체가 고객 입장에서 중대한 질병인데 암하고 중대한에 대해서 왜 중대한일 때는 주고 중대하지 않을 때는 안 주냐고 물어보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망보험금 자체를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I 보험 만든 이유는 네가 죽기 전에 돈 줄게 해서 만든 상품이 병원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선지급에 대한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한 혹은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GI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중대한 암은 뭐 자 80년대가 맞나? 그거 아무튼 오래전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일 거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 같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사가 봤어. 의사가 보니까 그 병에 걸려갖고 뒤진단 말이야. 곧 죽어. 근데 얘는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야.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유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얘가 살아있을 때 뭐 할 돈이 없는 거야. 살아있을 때 뭐 할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죽으면 돈은 나와. 그러니까 굳이 죽었을 때 돈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이 사람이 병원비도 하고 치료를 더 받게 함으로써 유가족이 가져가야 될 이제 심적 부담 이런 걸 좀 덜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만든 게 CI 보험이라는 건데 내가 생각해보면 의사 이 새끼가 가만 생각해봐. 갑자기 이 새끼가 돼버렸어. 너 취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의사 이 새끼가 취지는 내가 굉장히 보니까 좋고. 안 좋아. 일단 명분은 중요하지. 네. 이 새끼가 보니까 자꾸 죽었을 때 돈 나오면 의사 자기들 병원으로 돈을 안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병원으로. 내가 봤을 때 큰일 그렇지. 아플 수도 있어. 병원으로 죽기 전에 병원에다 돈을 많이 병원에다 쓰게 돈을 하기 많이 위해서 쓰게 만들 하기 수도 위해서 만든 있어. 보험이야. 이씨.
이 새끼가 보니까 아니야 유가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어. 어차피 치료를 안 하고 죽으면 장례비 됐고! 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가 보니까 아, 그런 그러네. 그러네. 나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약도 5,000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어. 그렇지. 3만원짜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살았을 때 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얘 어차피 죽을 놈 좋은 약 다 써갖고 사망보험금 다 쓰고 죽어라 이 얘기야 이 새끼. 내가 보니까 이 의사 이 새끼가 존나 나쁜 새끼야. 일단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중대한 암인 경우랑 하나는 A라는 상품은 중대한 암이 걸렸을 때 80% 선지급을 해줘. 1억을 가입했다고 하면 8천만 원. 끝까지 GI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암이 걸렸을 때 8천만 원을 해줘. 저 이 방송 혹시 매트라이프 저기 윗사람들이 보면 좀 강사로 좀 됐다 좀 쓰세요. 좀. 아 진짜. 됐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택적인 폭이 있으나 아까 김재국 본부장 얘기한 대로 가격 대비 효율로 가면 GA에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KB, 뭐 메리츠, 흥국 이거 세 개 섞으면 또 1억 나오니까 1억 뭐 이상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해질 근데 수 요즘에는 있고 한도가 저기 막혀갖고 아니, 보통은 이제 손생보 1억까지인데 1억 맞아. 보험사에 따라서 일반한 이제 기준. 나이별로 1억 5천까지 풀린 데도 있어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생명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도에 대한 부분을 또 그렇게 치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네. 변액이고 해장금 나중에 그 돌려줄 수 있고 GA예요. 그 다음에 판매예요. 사망보장금에 대한 부분 생보도 나중에 연금 판매한다. 전환하는 부분 생보도 판매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손보를 이렇게 바꾸면 여러 여타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 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야 일반인. 사실 일단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크게 보자면 뭐가 더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 니네 둘이 그러니까 일반인 나한테 물어보자. 누가 틀렸대 일반인. 네? 내가 봤을 땐 그렇다. CI 보험의 암이나 일반 암의 암이나 똑같아. 암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암은 거의 차이가 없어. 근데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면서요. 약관에 보면 약관에 보면 먼저 그거잖아. 주잖아. 먼저 주잖아. 약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 CI 보험은 통상 그 크기가 암 세포가 침륜 파괴 행위를 해야 되고, 침륜 파괴 행위가 해야 되고 또 센치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뭐 미리가 있어. 부위에 따라 근데 약간 차이도 있고. 근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조건을 다 만족해. 뭐냐면 겉에만 있고 침륜 파괴가 전이의 특징을 가지는 건데 침륜 파괴 행위가 없으면 이건 그냥 D 코드야. 그러니까 뭐야 경계성 용량이라. 부위에 따라서 C 코드의 1기 정도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I 같은 경우가 모든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CI에 대한 근데 약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좀 달라. 많이 변경돼서 아, 암은 그렇지. 거의가 다 돼요. 혈액암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아직도 안 돼. 아니 근데 거의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약관이 다 변경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암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00년 초중반 한 후반 정도까지는 좀 그랬을 몰라도 지금은 2000년 한 2010년 초반부터는 거의 웬만하면 다 봐줘. 자, 내가 그 GI건 CI가 너무 CI건 저기가 되어 있어서 내가 GI건 CI건 봤을 때 둘 다 나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암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어디다 써야 될 건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기고 간단하게 이렇게 납땜하면 낫는 암인데 진단금이 1억 2천 뭐 이렇게 필요할 건 필요 없다고 봐. 이거 의사들 이거 몰라 납땜하는 거? 네, 왜냐면 요즘은 뭐 송보든 생보든 의사도 볼 수 있어. 의사도 심심한 의사가. 송생보든 어차피 이제 진단비를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진단비를 가지고 뭐 치료비든 뭐 이것저것 썼지만 요즘 이제 실손보험이 다 있잖아요. 뭐 생보든 손보든 그래서 이제 뭐 치료비는 어차피 실손해서 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암으로 가면 기본 인실에서 안 하고 상급병실에서 치료할 때가 많으니까. 치료 요새 올해 그래서 이제 진단금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예전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 없었잖아요. 자 다시 기다려봐. 그 지금 GI, CI를 얘기하다 CI를 얘기하다 GI로 넘어가고 GI를 얘기하다 실손으로 갔는데 이건 뭐 맞는 논리 체계이고 맞긴 하지만 결국에 CI 보험이라는 건 크리티컬 일리스고 GI는 제네럴 일리스인데 결국에 그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한다라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다들. 선지급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봐. 난 조금 다르게 봐. 무슨 얘기냐면 선지급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200살 300살까지 산다 그랬잖아. 안 죽을 거야. 200살 300살까지 살 건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굴러가겠지. 중식이니까. 지금 손해보험에서 만기를 하고 있는 게 110세가 최대 만기잖아. 네. 지금 110세가 최대 만기가 된 지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과거에는 80세 만기 불과 몇 년 그러니까 전까지 우리 어른들 세대만 2008년까지 우리가 어른이 아니라 불과 한 5, 6년 우리 어른들 세대 60세 80세 만기. 한 5, 6년 전에도 우리는 뭐 그랬다니까. 얘기예요? 우리? 나 보험 영업할 때 그 2007년, 8년, 있었어요? 9년 뭐 이때도 네, 100세 만기가 없었고 80세까지. 80세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실비는 100세였는데 진단금은 또 80세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100세 상품이 나온 게 얼마 안된것 같아요. 2008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아무튼 그래서 이때만 해도 나의 CI 보험의 가치는 뭐였냐면 그 80세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다. 이거였어. 나에게 CI 보험.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급되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CI 보험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나는 고객들한테 설명을 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약관에 보시면 CI 보험에 이 선지급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 예전 거. 예전 거는 60세에 끝나는 것도 있고 80세까지만 보장이 긴게 되는 것도 있어. 80세까지인 거. 근데 지금은 종신암이기 때문에 CI 보험에 따라서 이 암 진단금 이게 선지급을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선지급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 200살, 300살 살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만기가 굉장히 긴 종신암보험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근데 암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급성징후 현상이나 뇌출혈 혹은 중대 뇌졸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대 장기이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중증 치매에 대한 부분. 근데 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보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망보험금의 숭고함 있잖아. 내가 무엇인가 살아서 하지 못하고 남겨진 가족에게 남겨주고 간 그 사망보험금에 생명보험 애들 가면 이렇게 손 붙잡고 울면서 RP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잘하는 애들이나 요즘 그렇게 잘. 그러니까 손 붙잡고 울면서 막 하는 그 RP 가족사랑의 숭고함, 그 가장과 또는 그 배우자 유서 딱 쓰고 품에 딱. 그런 어떤 숭고한 사랑으로 따지면 GI 선지급 받는 게 맞냐? 그래서 상품을 2개로 나눠놨잖아. 둘 중에 네가 원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서 안 나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까 초반에 우리 저 댓글 남겨주신 분이 얘기하는데 이건 고객한테 유리합니다라고 봤는데 그 수수료 좀 더 받으려면 정기보험료 넣어서 파는 게 낫거든. 근데 이미 꽤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짜야 돼. 아니 29만 원이나 33만 원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이제 더하기 빼기 해야 되지만 어차피 미래의 일이고 부부로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땀이야.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CI 보험은 결국에 이제 태생을 보면 나쁜 의사 새끼가 병원에 돈 많이 쓰고 죽으라고 만든 보험으로 생각이 된다. 반대로 좋은 의사가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고자 고민의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의사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좀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기사 지금 찾아보세요. 건강보험의 적용 폭을 최근에 조금 늘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좀 싸졌거든. 조금 싸졌는데 실제로 반사이익을 실손보험이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건강보험 그 보장 폭은 넓어졌고 반사이익은 실손보험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병원 갔을 때 내는 돈은 거의 비슷해. 무슨 얘기냐면 의사 이 새끼들은 의사가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 이 새끼들은 마치 그런 거지. 뭐냐면 명품 우리나라에 그 많이 사고 이 관세 철폐해서 보험자 물건값 낮춰주라고 관세 내려줬더니 예전에 관세 있는 만큼 물건값을 올린 거야. 그래서 더 비싸게 사고 똑같이 사는 거지. 부가가치. 그러면은 의료보험료도 더 내고 의료보험료도 더 내고 지금 의사만 지금 돈을 버는 구조야. 이 구조가. 환자들은 또 그대로 의사도 할 말 있을 거야. 나는 페이닥터라고 막 이러고 월급 똑같다고. 젓가락 소리 하지 말고. 협회에서 전화 오겠는데? 협회에서 전화하라 그래. 법관 좀 해요? 내가 정당 활동을 더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빨갱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정의당에 갔더니 이 실손보험 하나로라는 어떤 그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보험들 민간보험들이 너무 혼탁해지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많으니까 차라리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넣으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보험 병원비 안 내면서 이제 병원 갈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 대장이 그 의사거든. 내가 그래서 의사한테 사실 민간 보험사도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과잉 진료하는 거 생각 안 하느냐? 네가 의사기 때문에 씨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내가 할 이런 거야. 얘기를- 자기는 안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하고 있다. 할 거야. 아니 내가 씨발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얘기로 내가 이런 얘기로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 이 보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반사이익을 실손보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보험이고 이것들을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건 손해율이 높아서 상승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손보험에서 도대체 얼마나 손해율이 나는지 깔아. 그래서 니네들이 손실을 나는 것만큼 보험료를 올려라. 이건 감사를 해야 된다. 전 국민이 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공보험이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보험 설계사지만 팔기는 했지만 보험사 이런 횡포를 참아서는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은 정의당은 이거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존나 욕했는데 내 말 안 들어주더라고. 구경 갔어야 되는데. 구경은 싸움이죠. 그 사무실 어디에요? 우리 사무실? 가산동. 정의당 사무실. 정의당 사무실은 많지. 아무튼 뭐 그런 여담으로 좀 갔었는데 이런 게 그 결국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실손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암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의사들도 과잉 진료하는 것도 문제다 뭐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제 사망보험금의 이제 숭고한 어떤 의미로 봤을 때 CI 보험은 조금 그렇지만 말하긴 편하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편하잖아. CI보다 더 말하기 편한 게 GI잖아. 매트 설계사들이 CI 보험 깨고 다녔었어. 우린 GI다. 그러면서 GI 줘다 우리는. 존나 싸움 잘한다.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은 그렇지. GI가 뭐지? 멘붕이야. 이래서 한동안 많이 팔았지. 근데 결국에 CI든 그 GI든 어떤 선지급 형태의 보험들을 또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데 프루덴셜 같은 보험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 그러니까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일반 중심에도 있죠. 일반 중심에도 이제 여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죠.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사망보험금을 당겨서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I 보험의 이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지. 상품이 계속 발전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그래서 CI 보험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지. 어떻게 됐냐면 2번 주는 CI, 3번 주는 CI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지. 전 동부생명 3번 주는 CI. GI는 2번, 3번 주냐? 네? GI는 2번, 3번 줘? 아니요. 자, 셀링 포인트입니다. GI로 공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자, 이거는 우리는 뭐 모든 보험 설계사가 다 어디서든 셀링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잖아. GI는 2번, 3번 안 줘요. CI는 2번, 3번 줘. GI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 야, 2번, 3번 받기가 살면서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 그. 그러면 쉽지 그렇게 않은- 말하면 손해보험 설계사는 또 계속 받는 보험인데. 계속 받는 보험을 줘야 돼. 계속 받았는데. 나 걸릴 때마다 준다. 나 전에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중대한 것을 수술받게 되면 그때 한 번 나오고 중대한 게 뭐야? 고추 뭐 이런 거? 그 중요하잖아. 되게 중요하죠. 네. 또. 나 끝냅시다. 11시 넘었는데. 어쨌든 중대한 거 수술하면은 장애 등급이 나오거나 그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정 이상의 장애 등급이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주고 그렇지. 성기능 상실되면 50% 이상이야. 그 당연히 줘야죠. 그럼 보험료도 면제되고. 보험료도 문제되고. CI는 근데 CI 보험료 CI 상태가 되면 보험료 면제가 되죠. 아 너무 종류가 거기서 셀링 포인트 하나. GI는 GI 상태가 되면 면제돼. 마찬가지로. 뭐 GI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셀링 포인트들이 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지. 여기는 납입 면제가 되면 그 내야 될 보험료까지 보험사가 내가 대신 내주는데 정리까지 GI는 그냥 보험료만 안 내줘. 그냥 그 근데 차에 그거는 외국계는 거의 다 그래. 국내사도 일부가 그거 그걸 핑계라고 되냐? 물고 물리는 셀링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는 왜냐면 국내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가 그래요. 아니요. 거의 다 해줘, 그래요, 다 해줘. 거의. 다 해준다고. 거의.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해줘, 해줘요, 다 해줘. 국내는.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회사나 S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S사도 대납이야? 납입 완료된 거의 것으로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아니구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손해보험사도 뭐 그런 장점이 있다. GI, CI는 이렇게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CI 보험이 나쁘다, 좋다, 뭐 까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방송을 보는 차원에서 주력 보험을 가져갈 때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쁜 의사 새끼가 만든 보험 때문에 시장이 참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긴 했지만 영향력 있는 애네 그걸 지가 한마디 했다고 이런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아니 열심히 로비를 하고 했대. 그래갖고 보험사가 이거 돈 되겠는데? 뭐 이래갖고 했대. 우리 어머니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나쁜 의사 새끼한테 속아갖고 나를 CI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은데요? CI가 나쁘진 않아. 다른 생각을 가져야지. 다른 열린 사고. 아니 지금은 그게 나쁜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다르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나같이 200살 300살 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길게 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니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또 이게 뭐냐면은 CI 보험은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며. 그럼 안 걸릴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특정 시점에 되면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CI 보험이. CI 보험의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계약이 연금 전환이 되고 또 이제 거기 CI 보험의 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특약들을 세팅을 같이 그럼 해가면 아까 이분처럼 또 온다고. 손해보험으로 사망보험 듣고 손해보험으로 암 진단을 듣고 그 차액분을 전적보험 추가보험을 했을 그래서 텐데 CI 보험 한 10년 가입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지를 시켜서 그걸 리신하고 이제 중심보험 넣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보험료를 맞춰서 그 사망보험을 맞춰서 이제 그러고 그 컨셉을 모르는 사람 되게 어차피 얘기가 그냥 해지만 나왔으니까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갈게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나이가 한 10년이 지나면 그래? 아니 짧게 할 거야.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가면 환급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해지하고 나서 그 해지 환급금을 무엇인가로 써요. 그래갖고 보장을 채우고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보장보다 작지 않게 가져가는 거죠.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입사지원서를 쓰시고. 헐. 현재 시간 11시 20분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니야 변액보험을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언제 끝내려고? 오늘 꽤 했어. 1시간 넘게 했잖아. 나가 있어. 오늘 나가 있어. 변액보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CI 보험의 셀링 포인트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그만두는 걸로. 그래? 이 선직을 파는 형태의 보험들은 CI와 GI가 있고 GI는 그 저 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미변종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변종의 수수료가 높고 매트에서 판매하는 다른 그 대표 상품 중에 하나다. 그리고 CI를 깨는 또 대표 생명보험 중에 하나다. 그 미변종 보통은 손해가 좀 깨는데. 그렇게 많이 깬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방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다 잡아줬죠. 그리고 결국에 보험료가 싸다 낮다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아까 그 이율 얘기하면서 지금 다 가져갔었고 뭐 그래 뭐 하기 싫은 거니까 네가 지금 보니까 아파갖고서는 그런 거 같은데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 뭐 리크루팅 상담 들어온 거 얘기 좀 해봐요. 요즘에 최근에 왜 갑자기? 해봐. 궁금해서 그래. 나도 궁금. 왜 했어요 요새? 최근에 리크루팅 좀 글이 많이 들어오죠. 예, 요즘 이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수수료. 수수료. 네. 근데 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가 다가 아니잖아요. 막말 다야. 아 그래? 다야. 시작할 땐 다예요. 자. 보니까 시작할 땐 다야. 자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급률이 있고 이제 총량이라는 수수료율이 있는데 수수료 얘기하니까 지가 잘한다고 또 어렵게 얘기하네 또. 아 그래? 그럼 다음 기회에 아니 쉽게 얘기해봐. 그 얘기 하려고. 다음 기회에 왜냐면 이제 그 GA마다 총량의 수수료가 틀려요 다. 그래서 GA에서 이제 뭐 지급률로 이제 뭐 몇 프로 주겠다 몇 프로 주겠다 하지만은 같은 지급률이라 할지라도 보험사 그 GA마다 총 받는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 총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급률만 높게 부른다고 해서 아 여기가 수수료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 자 이런 거지. 어느 GA에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 난리가 뭐 동네방네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입사한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 I로 시작하는 어떤 GA에 갔는데 I로 시작하는 어떤 GA에 입사를 할 때 몇개 안 되는. 97%를 받기로 하고 간 거야. 97%를 받기로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을 리크루팅한 사람이 직급이 지점장이었던 거야. 근데 지점장이 원장, 그러니까 I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바로 받은 원장 기준으로 85%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럼 자기 걸 100으로 놨겠네? 자기 걸 100으로 넣고 85%를 100으로 넣고 거기에 98% 7%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나 그러면은 많이 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김재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그 지급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는 야 나 93% 줄게, 95% 줄게, 92% 줄게 이러지만 아까 최소 보증 이율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급률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온라인 제가 이제 그 리크루팅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지회에서 99%까지 준다고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대박.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회사 그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총무도 써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이 드는데 99% 설계사한테 줄 것 같아요? 더 많이 받아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99% 주고 한 9% 뺏어가거나 뭐 한 19% 뺏어가겠지. 그 1인 GA 중에 한 곳이 그렇다며. 1인 GA 중에 뭐 대표적인 곳이 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군데 있지. 뭐 1인제 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났는데. 걔네는 뭐 1인제 분들은 많이 볼 거야 방송. 그거 따로 다 받는 그러니까 세 명만 뭐 모이면은 뭐 사무실도 얻어주고 막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일하는 사람이.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사무실 임대료 있죠. 보증금을 회사로 입금을 하라고 그랬대요. 별도로. 지가 얻어준 그거야? 야 가자 밥 재밌어, 먹으러 재밌어. 내가 계산할게. 돈은 네가 내고 이런 거야? 네,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난리가 나가지고 회사도 좀 힘든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돈 못 받을까 봐.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시즌이 되면요, 그 뭐랄까 이 절판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회사들을 많이들 이동을 해. 봄 시즌과 추석 이후 시즌에 회사들을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동들을 하실 텐데 이동을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저희들한테 입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되냐면 수수료를 비교할 거면 원장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얼마를 직접 받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소 보증 이율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받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현실적으로 퍼센트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금액이 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선지급이 얼만큼인가가 중요한. 우리는 선지급이 뭐 600%야. 이것도 선지급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총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배우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성장. 팀워크를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더 커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도 리크루팅 문의나 제의가 최근에도 있었고 들어오는데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같은 회사면 스스로가 똑같지 않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사라고 시작하면 아이사도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냉장고에 있지. 냉장고. 그럼 냉장고에 있다 치고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4가지 회사로 옮길 때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장,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그러네 싸가지. 이전. 싸가지. 싸가지 맞아요. 싸가지를 그래서 제가 고3호에도 그 글을 올려놔서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보다. 누구랑 일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누구가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스스로 다 주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들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보험 설계사들은 다 지가 존나 잘난 줄 알아. 그래갖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보험설계사들은 난 실제로 그래 잘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기들도 이제 고객한테 보험 계약하면서 말빨이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누군가 어떤 현혹되는 말을 하면은 거기에 많이 잘 빠져요. 그게 그게 왜냐면 진짜인 줄 알고. 힘들 때 옮겨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지? 옮기려고 할 때가 되게 힘들 때 옮기거든. 그런데 그러네.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는데 힘들면 혹하잖아. 나는 원리 그럴 수 원칙대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석 달 좀 지원금 해줄게, 석 달 뭐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머리는 이성적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거든. 근데 감성적으로 이쪽으로 흔들려. 그리고 가서 또 후회.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 뭐 좋은데 이거? 힘들 때 옮겨서 그래. 맞아. 대부분 힘들
잘 되면 안 옮겨요. 잘 되면 일 열심히 하지. 다른 데서 오라고 야 네가 와 나 이만큼 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저 나중에 지금 일 좀 하고 일 잘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한 1년 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때 형님 한테 갈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힘들 땐 와도 죽어 오지 마. 네,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크루팅 아까 저기 뭐야 주영 양정님이 얘기했는데 매번 끝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 FC인들이. 뭐에 대해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어떤 요즘 트렌드라던가 어떤 회사가 어떻고 스스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생각보다 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 이런 시간이었으면 별얘기도 했겠네. 아니 변액은 다음에 하고. 다른 거예요. 변액은 다음에 또 최진환 길어져, 부장이 얘기가. 또 이 변액강의 원수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놈 아니야. 혼자서 뭐 놈이 아니고 지금 4시간도 풀로 할 수 있을 걸? 그래 혼자 내 그냥 강의 그냥 틀어줄까? 그거 괜찮네. 무료로 안 하려고 힘들어. 아, 이거 문자 어떻게 보는 거야? 내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문자를. 문자 최근 목록 누르고 이거 누르고 누구 문자 볼 거야? 검색해요. 뭐 사라졌어. 문자 어디서 보는 거야? 지워버린 거 아니야 바탕화면에? 여기 있네. 이거 메일이잖아. 아 메일이야? 이거 음성 여기다. 미안해요.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자 여기 그 뭐라 오늘 그 공지가 하나 떴는데 070 공지가 화이트데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 언제잖아. 그제인데 화이트데이. 이거 잠깐 해야겠네. 여기 이거다. 자 뭐라고 공지가 떴냐면 메리츠가 제가 모니터링 시 모니터링 할 때 통화 불가되면 통화가 불가하거나 이것이 보완되지 않은 거 계약에 관련해서 모집자 신계약 설계 및 입력 제어.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이 안 되면 코드를 막아버리겠다고 메리츠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해상은 청약철회나 계약 취소 발생 모집인은 제재를 한대요. 나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청약철회 얘기 무슨 고객 잘못이야 하라고 법 잡아놓고 뭐 난 그래서 H로 시작되는 이 현대해상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설계사가 무슨 잘못이야, 이런 게 그게.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다 알고 계셔라. 그리고 뭐 특정 생선보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언니가 좀 준비해와. 네? 일반인 했다가 언니 했다가. 언니가 이거 네. 준비해와. 전 마지막에 그 오늘의 말씀 하면서 네. 이거 한번 쭉 이런 거 주목해야 될 것들. 알겠어요. 나도 이제 고정적으로 할 일이 생겼다 이제. 자, 오랫동안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가 맞겠지? 어쩌다 보험 설계사 3편!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박수!